네, 안녕하세요. 국제테이핑의 성팀장 송이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어깨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네. 이제 아마 지금 약간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보통 어깨 스트레칭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어깨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조금 약간 다루려고 하는데, 저희가 조금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저희 오늘 조금 알려드릴 게 전 이제 이름을 동결견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많이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이름이 오십견이겠죠? 그럼 동결견, 오십견 같은 내용이죠? 네, 그렇죠. 이제 오십견은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부를 수 있게 50대에서 많이 생긴다 해서 오십견. 그렇죠. 생긴 이름이고요. 예.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 이제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이제 붓는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 부릅니다. 네. 정확히 오십견이 어떤 건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가볍게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이제 유착이 되면서 이제 어깨 관절이 붓는 질환이에요. 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얼음이라는 네, 약간 그렇죠. 이유를 이제 관절 범위가 이제 얼어붙으면서 범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요즘엔 저도 조금 알다시피 50대 때 원래 보통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요즘엔 좀 젊은 층도 많이 걸린다고 그죠.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50견이 아니라 30견, 40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 30, 40대에서도 많이 발병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옛날에 50견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아닌 말처럼 돼버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이 50견이 좀 더 젊은 층한테 생긴 이유가 뭐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취미나 여가 생활로 과격한 운동이나 또 팔을 쓰는 테니스, 골프 뭐 이런 맞죠. 다양한 운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부상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관절도 가동 범위도 굳어지면서 그렇게 많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게 되는 질환이 되었죠. 네.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헬스나 이런 좀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데, 하다 보면 좀 어깨가 한두 번씩 아플 때가 있거든요. 조금 잘못된 자세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생길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더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생기는 게 약간 좀 덜 할 수 있는, 그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은 혹시 이거 증상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은 아닌데, 네. 조금 40, 50대 분들한테 보면은 아무 특정한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생겨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잘못된 자세로 많이 하거나 했을 때 이제 생기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 이후에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이제 관절에 이제 뼈가 좀 약해지면서 좀 많이 발병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조금 굳이 내가 뭐를 해서 다친 게 아닌데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조금 이제 전 궁금한 게, 내가 예를 들어 이게 약간 동결견인가? 이렇게 궁금해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같이 병원에 가서 현재 진단을 안 받았는데 특정한 이거에 의해서 아프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조금 궁금해서.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혼자 하실 수 있는 이제 테스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간단한 건가? 네, 네. 일어서 볼까요? 네. 혹시 일어서서? 네. 그럼 한번 일어서서, 자, 카메라 한번 싹 올려주시겠어요? 오케이. 검사법 보통 어떤 게 있는지 혹시? 네, 팔을 이제 이렇게 앞으로 들어올리면서 팔꿈치가 이제 귀에 붙는지. 네. 자기 귀에는 이렇게. 네, 저희는 이제 잘 되는데, 네.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파서? 네, 테스트를 할 때 하는 도중에 아프거나 더 이상 무리하게 올리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재활 운동이 아니라 테스트 방법이기 때문에 네, 굳이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팔꿈치를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외회전 시켜볼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오른팔을 아픈 팔로 가정했을 때 왼팔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각도가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얼추 비슷하게 아직 나오는 거 보면 아직 문제는 없는 거네요. 네. 다음은 뒤로 돌아서 이제 엄지손가락을 날개 반대쪽, 오른손은 왼쪽 날개뼈 쪽으로 이렇게 붙여볼 건데요.
이제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날개뼈에 엄지가 닿는다면 정상 범위가 나오시는 거예요. 네. 오케이. 다. 이렇게 테스트 방법 3가지가 있고요. 네. 아. 집에서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지 정확한 의학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병원을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요것도 안 된다고 하면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게 네.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자기가 이제 재활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알고 싶어서 그런 순서가 있을까요, 혹시나? 네. 이제 동결변의 단계로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처음에 염증기, 이제 동결기, 해빙기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눴는데 이제 염증기에는 말 그대로 염증이 제일 심하고 염증도 많고 통증이 제일 심한 단계예요. 완전 초반이에요. 네. 이제 치료 단계가 1년으로 가정했을 때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염증기를 시간인데요. 이제 1년 정도를 좀 약간 길게 잡아야 되는 네. 동결변은 그럼 초반에 염증기. 네, 염증기에서는 집에서 재활 운동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 병원에서 물리적인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조금 가동 범위를 늘려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동결기는 어깨가 붓는 것처럼 굳어 있는 시기라 해서 동결기 가동 범위가 이제 조금씩은 나올 거예요. 네, 예. 이제 그 나오는 범위까지만 이제 재활 운동을 치료랑 재활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예를 들어 좋습니다. 한 여기까지 나온다면 여기까지만 네, 움직이면서 너무 계속 무리하지 재활을 않는 범위까지. 네. 예. 그럼 마지막이겠죠. 네, 해빙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치료 단계가 조금 길다고 느껴지실 있는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가동 범위가 나오는 시기라고요. 해빙기는 이제 얼었던 게 녹았던 시기라고 하면서 맞죠. 네, 이제 이 단계에서는 이제 좀 내가 나온다고 거기서 더 이상 멈추시면 안 되고요. 이제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해주셔서 끝까지 가동 범위를 최대한 다 나오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앞에 서론 좀 길었으니까 이제 재활에 대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기 재활을 들어가려면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혹시나 오늘 도구가 어떤 거 필요한지. 네, 오늘은 조금 재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이제 저번에 소개드린 이제 밴드랑 수건. 타올은 이제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요. 이제 이건 어깨 운동 하실 때 이제 어깨 넓이로 잡을 수 있는 바. 그냥 막대기 아무거나 하셔도 되겠죠? 네. 어떤 막대기든 어깨 넓이로 잡는데 중간에 뭐 부러질 만한 막대기는 안 되고 조금 잡을 수 있는 이런 막대기가 있으면 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죠? 폼롤러라는 도구인데요. 이제 재활 운동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이제 자, 이제 재활에서 들어갈 건데 그럼 제일 먼저 뭐 이제 자세 한 개씩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볍게 이제 스트레칭으로 풀고 이제 소도구를 이용한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팔을 깍지 낀 상태에서 머리 위로 쭉 올려주세요. 깍지 끼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상태에서 어깨를 이제 어깨 으쓱하지 않게 어깨 딱 잡아주시고 어깨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 상태. 네. 아마 이렇게 가동 범위가 나오시지 않는 분들은 여기 범위를 조금씩 늘려주면서 내가 나올 수 있는 범위까지 멈춰서 15초, 20초 유지한 상태에서 버텨주시면 됩니다. 깍지가 자기 이제 예를 들어 손바닥에 안을 자기를 보게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아니겠죠? 네. 요거. 이대로 자기가 나오는 범위까지 해서 만약에 전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면 이 상태로 네. 이대로 유지하면서 2, 3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동결견이 실제로 있으신 분들은 이게 실제로 각도가 거의 안 네. 나오시는 경우니까 여기서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신 분 많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진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거를 2, 3세트. 네. 예. 그러면은 이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어깨 있어요? 늘려줬으니까 이제 가볍게 돌려주는 운동. 말 그대로 어깨만 이렇게 쭉 돌려줘요. 어깨만. 네. 예를 들어 지금 약간 여기 옆으로 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이 이제 통증이 오실 수도 있어요. 아, 이것도 네. 오십견이 정말 통증이 많이 나는 네. 질환인 겁니다. 그럼 그냥 방금 이제 어깨 이것도 똑같이 2, 3, 4. 네. 그럼 그 다음에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앉아야 되나요? 네. 앉고. 앉아서 팔을 약간 전번 찌르기처럼 주먹을 쥔 상태에서 팔꿈치를 90도로 만들어주시고 그냥 어깨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아서 팔꿈치에 힘을 빌려서 이제 운동을 할 거예요. 네. 팔꿈치를 그냥 앞으로 쭉 뻗어주신다. 이제 태권도 하실 때 이제 완전 진짜 정권. 찌르기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지금 이게 거의 어깨 자체의 가동 범위보단 이제 지르면서 요 팔꿈치가 도와주는 거죠. 뭐 15초, 20초 시간으로 하셔도 좋고요. 뭐 2, 30회 횟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횟수가 더 사실 횟수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편하니까 숫자 세는 것보다 혹시나 물론 이제 숫자가 중요하신 분들도 있겠지. 예를 들어 조금 많이 아파서 좀 천천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횟수로 하시는 분이나 이제 시간으로 하실 때 조금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 기간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재활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전과 같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자 이제 폼롤러로 할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릴 텐데요. 폼롤러를 이제 여기 날개뼈 밑에 닿을 수 있게 위치해서 놓아줍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세우신 상태에서 머리를 받치면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 줍니다. 내려가실 때 이제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바닥에 이제 머리가 안 닿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서 이렇게 머리가 닿을 수 있게 뒤로 쭉 넘어가 주셔서 15초나 20초 뭐 스트레칭이니까 30초까지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유지한 상태에서 버티고 계시다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고개 숙인 상태에서 목 한번 이렇게 쭉 풀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5초에서 20초. 자, 내려가실 때 팔은 최대한 쭉 펴서 팔꿈치를 펴서 이제 머리가 닿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이렇게 목 스트레칭. 집에 바가 있으시면은 이거 잡으셔서 하시면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수건으로 하셔도 됩니다. 받쳐서 머리가 닿게 누우신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수건 넓이로 잡아서 쭉 천천히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갔다가 정지해서 15초에서 20초 유지해 주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처음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동 범위를 조금씩 점차 늘려주는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갔을 때 15초에서 20초 유지. 매트나 이불 위에서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인데요. 무릎을 꿇으신 상태에서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손은 어깨 밑에, 무릎은 골반 밑에 위치한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꿈치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쭉 팔을 늘려주실 거예요. 한번 가실 때 15초에서 20초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셔서 가동 범위를 점차 늘리기 위해서 골반 밑에서 무릎이 조금 더 멀어질 거예요. 다리를 더 뒤로 하시면은 어깨를 더 많이 뻗으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동 범위를 점차 늘려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름의 오십견, 동결되는 데에서 오늘 이제 알려드렸고요.
조금 이제 다른 자기에 맞는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질환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질환에 대한 재활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은 없겠지만 뭐 팔꿈치일 수도 있고 손목일 수도 있고 혹시나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그 질환에 대해서 빠르게 그런 재활도 알려드리고 혹시나 다음에 뭐 아직 어깨도 몇 가지 더 알려주실 거예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시면? 네, 아까 이제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리하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운동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항상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네, 좋아요. 좋아요. 그다음 알람 설정도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무리 인사. 예. 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